다음은 사회부 최영지 기자. 네, 길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 내용을 듣고 나면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부로 뱉은 증거. 2015년 한 범죄에 연루된 남성 조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받고 간단하게 DNA도 채취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닌 경찰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조 씨가 특수강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검찰 조사 당시 채취한 조 씨의 DNA가 특수강도 사건 유력 용의자가 남긴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조 씨는 졸지에 특수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된 것이었어요. 이 문제의 특수강도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늦은 밤 귀가를 하고 있을 때 신원이 불분명한 남성 3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남성들은 문구용 커터칼을 내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고 김 씨가 가지고 있던 6만 5천 원을 훔쳤습니다. 이 김 씨는 이 남성들이 사라진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진술을 한 내용이 이 남성들이 돈을 달라고 하며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김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건 현장 길바닥에 있는 침을 샅샅이 찾아 나섰는데요. 결국 한 남성의 DNA를 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찾지를 못했고 이 사건은 용의자를 결국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그런데 9년 만에 당시 DNA와 일치하는 이 조 씨를 찾게 된 것이었어요. 경찰에 소환된 조 씨는 9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DNA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인정을 해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던 이 조 씨와 조 씨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재판이 5번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건의 증거가 됐던 타액이 사건이 발생하고 적어도 1시간이 지나서야 채취가 됐기 때문인데요. 발견된 조 씨의 DNA는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또 사건 현장에는 횡단보도와 지하차도가 있어서 제3자가 그 앞을 다니다가 우연히 침을 뱉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 씨를 용의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DNA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의 무죄 선고로 이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됩니다. 아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라고 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당시에 반응이 어땠어요?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조 씨의 범행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이 되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애꿎은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입장과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그 6만 5천 원을 그 당시에 빼앗겼던 피해자의 증언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조 씨가 무죄가 된 데에는 이 피해자 김 씨의 증언이 한몫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인지 이 김 씨는 그 범인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범인의 이목구비와 목소리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드디어 뭐 범인이 밝혀지나 했더니 다시 또 미제 사건이 된 케이스인데 이런 사건은 그럼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예요? 네, 이 사건이 지금 무죄 선고가 났는데도 계속해서 검찰이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강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이니까. 네, 내년이 되면은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꼭 범인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 괜히 뭐 옆에 있다가 오해를 받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한번 그 시험 보는데 다 이제 푼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다 풀고 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쪽에서 이렇게 쪽지를 해서
누군가 이렇게 제 주변에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엔 많이들 그랬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좀 더울 때라 선풍기가 막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는 게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자기가 던지고 바람 때문에 자기가 다시 받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 딱 보고 딱 앞에 봤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네가 던져줬지.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받는 거를 봤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다. 선풍기 바람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더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끌려가서 같이 맞았던. 억울했던 그런 있겠다. 그건 정말 아니 근데 억울하다. 시험 치다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시험 치다 보면 저런 오해 자주 봤잖아요. 그리고 쪽지 같은 게 이게 종이를 뭉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저런 거 막 날아다니다 보면 저는 문제를 풀 생각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데 제 앞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는 저를 굳이 깨워가지고 야 이건 뭐냐 해명을 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답안지만 보여드리죠. 어차피 일렬로 써 있는 거 보면 아 너는 결백하구나. 취침을 이어가도록 해라. 결백하고. 대단해. 자, 최영주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퇴 9년 동안 네, 얘기한 것 같은데. 9년 동안 재수가 없는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